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실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 실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사회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기출문제가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각 문제의 가로한 내용에 가장 적합한 번호를 답항목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시오. 나라은행에서는 기업들의 자금 개선을 위하여 대출을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러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모델 구성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먼저 나라은행의 데이터 모델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점으로는 무엇들 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오류였다. 개체들 간의 표현될 수 있는 관계의 종류로는 1대1, 1대0, 1대_n 관계로서 해당 무엇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데이터와 카디널리티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설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그림 1, 이게 그림 1입니다. 계좌 엔티티가 있고 대출 엔티티가 있죠. 계좌번호가 주키고 프라이머리 키고 계좌번호가 포린 키죠. 이걸 두 개를 가지고 1대_n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림 1과 같은 경우 계좌 개체와 대출 개체 간에 존재하는 주키, 프라이머리 키의 구조를 파악해 볼 때 1대1 관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대_n으로 표시되어 있죠. 근데 1대1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1대1 관계로 표시되지 않아 1대1 관계로 표시되지 않았다. 자, 이게 딱 끊겨요. 첫 번째가 끊겼어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보는 거죠. 1번. 먼저 나라은행의 데이터 모델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점으로는 무엇들 간의 관계 설정, 엔티티 간의 관계 설정, 맞죠? 엔티티 간의 관계 설정. 엔티티, 이게 계좌 엔티티잖아요. 엔티티. 대출 엔티티. 엔티티 간에 이게 엔티티 확률이 높은 거죠. 엔티티. 개체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데이터와 카디널리티. 카디널리티가 이제 이게 DB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투플이고 그 다음에 투플들이 모이면 이게 카디널리티고 그리고 현재 내가 봤을 때 그때 이 카디널리티 이 모양을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죠. 인스턴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은 경우 계좌 개체와 대출 개체 간에 존재하는 주키의 구조로 파악해 볼 때 1대1 관계로 표시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1대1 관계로 표시되지 않았다. 개체 간의 관계가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왜 1대1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본 거죠. 계좌당 대출은 하나다는 거지. 대출은. 계좌 하나당 대출이 하나가 있어야 되지 내가 계좌를 하나 개설했는데 거기에 대출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계좌를 대출을 또 하고 싶으면 다른 계좌를 오픈해서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몰라도 그냥 우리는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이 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1대_n이든 1대1이든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예. 이쪽에서는 이걸 1대1로 본 거고 이것 때문에 개체들 간의 관계 설정이 좀 이상하게 됐다는 거죠. 관계가. 그게 핵심이니까. 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되어 개체 관계도 ER 다이어그램 알죠? ER 다이어그램. 이거 ER 다이어그램. 이게 ER 다이어그램이잖아. ER 다이어그램. 에 포함되는 속성들의 명칭, 데이터 유형, 데이터 길이, 기본값들을 정의하는 문서인 속성정의서. 속성정의서가 뭐냐면 속성들의 이름, 데이터 유형, 인티저나 캐릭터냐, 데이터 길이 10바이트냐 20바이트냐, 기본값 등을 정의하는 문서인 속성정의서를 점검해 본 결과 여러 개체에 포함되는 우편번호의 경우 어떤 애는 포스트 CD, 그러니까 이름이 속성들의 명칭을 우편번호의 경우 포스트 CD, 또 어떤 그 개체에서는 집 CD,
그러니까 같은 그 용도인데 그 속성들의 명칭이 어떤 개체에서는 퍼스트 CD, 어떤 개체에서는 집 CD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분류 사유 코드도 CSCD로 정의하고 있으나 상태 사유 코드는 스테이트 CSCD로 사용하고 있는 등 이게 보면 CS하고 CD 사이에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테이트 CSCD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애는 CSCD 사이에 언더바를 넣은 애도 있고 언더바를 넣지 않는 애도 있고 사용하고 있는 등 사유 코드의 컬럼 명칭도 CSCD 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일정한 명령 규칙이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속성들 간의 명령 규칙이 일정하게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전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전에 무엇의 구축이 선형되어야 할 것을 판단되었다. 그러니까 속성들의 명칭 이런 것들 명칭은 어디에 선언하는 거예요? 데이터 사전이죠.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맞죠? 여기에서 이런 걸 이미 다 명시해 놓으면 데이터 사전을 참조해서 속성 정의서를 만들 때 데이터 사전에 있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속성 정의서를 만들어야지만 이렇게 하나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하나로 된 걸 쓸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게 데이터 딕셔너리가 없으면 어떤 애는 이렇게 쓰고 어떤 애는 이렇게 써버리면 유지보수할 때 다른 사람이 처음 온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두 개 같은 속성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두 개는 연관이 있을 거야. 개체 간에 연관성이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사전을 구축하는 게 데이터 사전. 데이터를 우리말로 자료 사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보면 이게 데이터 사전이에요. 고객은 커스트로 해야 되고 공급자는 서플, 명은 네임, 배송은 딜리버리 이걸 써야 돼요. 속성할 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사전이고 그리고 데이터 사전, 자료 사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속성 정의서 이제 이걸 만드는 거죠. 속성 정의서를. 자, 공급자라는 이게 뭐예요? 테이블이죠. 또는 개체. 개체에서 테이블 명은 이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럼 명은 이건데 이 내용들은 이미 데이터 사전 안에 다 정의가 된 거죠. 데이터 사전 안에 서플 넘버는 공급자 번호로 한다. 이게 다 사전이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배송 엔티티 개체는 이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속성 정의서. 이게 속성 정의서인데 속성 정의서는 데이터 사전 딕셔너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를 여기 써야 되는 거죠. 그 사전과 일치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림 2에 제시된 ERD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과 관련된 어학상, 인적 자원 테이블과 어학상 개체, 개체라고 하죠. 정의선 개체. ERD입니다. 개체. 관리하기 위하여 개체를 도출하여 관계를 설정한 예제다. 개체를 설정하여 관계를 설정한 거죠. 예제의 관계를 파악해 볼 때 한 명의 사원은 여러 가지의 예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상태다. 한 명의 사원은 여러 가지 예국어. 인사 기본과 어학 기본인데 한 명의 사원은 1대 N의 관계죠. 한 명의 사원은 여러 개의 예국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 개 1대 N이니까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죠. 한 명의 사원은 여러 개의 예국어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예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하나의 예국어도 구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단지 하나의 예국어를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사원 한 명이 하나도 예국어를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하나 영어만 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의 예국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제시된 논리 ER 모듈에서는 인사 기본과 어학상 개체의 관계가 1대 N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사 기본과 어학상 개체들 간의 데이터 무결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무결성 규칙을 위한 무슨 규칙이 형성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학사항은 인사 기본에 무엇이 사본값을 갖고 있거나 널값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현재 설계된 어학사항 개체에는 사본 속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규칙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하죠. 자, 이거죠. 인사 기본과 어학사항 두 개가 있어. 이 둘의 관계 설정해야 돼요. 관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테이블만 가지고 이 둘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나요? 4번. 인사 기본의 주키가 4번이죠. 어학상의 주키는 포린키는 애국어 구분 코드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둘의 관계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애국어 구분 코드가 있어야 되죠. 애국어 구분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애국어 구분 코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 기본과 어학상이 관계에 어떤 속성들 간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만 이 두 개를 가지고 관계 설정을 해서 조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조인을 할 때 포린키를 가지고 조인할 수 있잖아요. 포린키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없어요. 이 둘 간의 관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따라서 현재 제시된 논리 ER 모델에서는 인사기본과 어학사항 개체가 1대1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사기본과 어학사항 개체들 간에는 데이터 무결성 유지를 위한 어떤 규칙이 형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학사항은 인사기본의 이거 뭐예요? 4번이 뭐예요? 주키죠. 주키. 프라이머리 키. 주키 또는 프라이머리 키 또는 우리가 한국말로 기본키죠. 그러니까 인사 기본의 4번은 주키잖아요. 기본키잖아요. 맞죠? 인사 기본의 주키는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키는 4번이잖아요. 4번 값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어학사항에 이거죠. 어학사항에 여기에 이 둘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인사 기본에 4번 값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4번 값이 포린키로 들어가거나 4번 값이 포린키로 들어가든가 맞죠? 갖고 있거나 널 값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현재 설계된 어학사항 개체에는 4번 속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규칙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학사항, 그러니까 인사기본과 어학사항 개체들 간의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참조 무결성. 우리가 무결성이 3개 있잖아요.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아니, 3개가 아니라 많이 있는데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인데 여기서는 두 개체 간의 관계, 두 개체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키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게 뭐야 이 4번이 돼야 되는데 이 둘 간의 4번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4번이 있었잖아요. 4번이 주키죠. 주키 맞죠? 여기도 4번이 있어야 되죠. 4번 맞죠? 4번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린키로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 둘 간의 관계가 설정돼서 조인을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주키 그리고 주키인 프라이머리 키인 기본 키인 4번 속성이 어학사항 개체의 외래식별자로 존재해야 된다. 외래식별자 참조 키 참조 무결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그림 3에 제시된 ERD는 그림 3 사원이 있고 보증이 있어요. 사원 한 명이 입사하기 위해서는 보증이 있어야 된대. 보증이 있어야 된대. 그때 근데 보증인이 그 1대 n인데 보증인이 n명이 있어야 돼요. n명이 이게 있고 보증인이 2개 있죠. 그 중복돼 있죠. 중복. 이게 보증인 테이블이라고 따로 빼야 되거든요. 보증인 테이블을 떼가지고 보증인 이게 따로 이게 해서 여기서는 보증인 아이디 가지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되잖아요. 맞죠? 보증인 명만 있으면 되지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이게 중복된 거잖아요. 중복된 것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사원 보증.
기업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과 관련된 보증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개체를 도천한 예제로서 대부분의 기업이 사원들이 입사할 때 입사하는 사원들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증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한 개체 관계입니다. 기업들은 입사하는 사원의 보증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2명의 보증을 요구한다. 지금은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없죠.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예제니까 이러한 내용을 알고 해당 개체를 파악한다면 보다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제시된 모델에서 보증인 1과 보증인 명 2와 같이 비열과 유사한 반복되는 속성 그룹이 표현되고 있어 칼럼이 원자 도메인을 기반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 정의에 위배되므로 이는 무엇을 수행하여 반복되는 속성들을 하위 개체로 도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속성들을 다른 테이블로 빼서 이게 반복사항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명은 보험증번호에 이행 종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괴 위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6번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서 5는 어떤 릴레이션 R의 도메인들의 값이 오직 원자값을만을 가질 경우를 의미하며 원자값을 없애서 만들어진 게 1정규형이죠. 제1정규형 맞죠? 원자값 나오면 무조건 제1정규형이에요. 맞죠? 6은 어떤 릴레이션 R이 ENF를 만족하면 세컨드 NF 이 정규형을 만족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 함수 종속에서 부분 함수 종속성을 없앤 게 이 부분 함수 종속성을 없애면 ENF가 되는 거고, 만족하면서 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이 비이행적으로 기본 키에 종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ENF를 만족하면서 이행함수 종속성을 없앤 건 뭐예요? 그건 제3정규형이죠. 제3정규형 맞죠? 이거 제가 올려놓은 것들 이제 읽어보면 그 동영상 읽어보면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1정규형, 제3정규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이렇게 답이 40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33번 NQT가 되고 두 번째는 20번 자료 사진이 되고 3번은 28번 참조 무결성 되고 27번은 주키 23번은 제1정규형 25번은 제3정규형. 만약 문제에 이 주키 대신에 기본키가 있으면 기본키로 골라야 되는 거고 제1정규형 대신 1NF가 있으면 이걸 고르고 제3정규형 대신 3NF가 있으면 이걸 골라야 되는 거죠. 알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골라준 거죠.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